안녕하십니까. 제36회 전문가 정책 포럼에 오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대우 환영합니다. 저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교수입니다. 먼저 포럼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제36회 포럼 발제자는 옆에 있는 김진양 박사님, 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토론자는 오늘 5명으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여기 김광수 박사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이기동 박사님, 이기동 박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 부원장, 현재 수석연구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코너에 있는 이정우 박사님,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안보연구실장, 그리고 성균관 대학 글로벌 창업대학원 특임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앞에 조찬현 박사님, 경남대학 국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왕선택 박사님, 왕선택 박사님 뭐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새로 직장을 맡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원의 우리 멤버들을 좀 소개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라인길 총장님, 저쪽에 얼굴 한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맨 활동을 하시는 우리 실무팀 팀장 최형규 차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습, 평화 전략과 종전이란 제목으로 김진양 박사님이 발표합니다. 김 박사님의 그 핵심 요점은 한반도 군전 체제에 갇힌 안보 전략을 평화통일 지향의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며 안보 전략은 결론적으로 분단 체제 현상 유지 전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 전략이 필요하며 평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진양 박사님에게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45분간 유용하게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곽태환 원장님께서 너무 발표 요청하시면 안 했을 겁니다. 집요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국 정책, 국제정책, 오픈학회에서 많이 활동했었는데 정책 보고서만 쓰다가 이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쓴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뭐 이렇게 간명하게 페이지만 이렇게 보고 쓰다가 논문 쓰게 됐는데 여하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경 원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또 공부하게 되고 여러 박사님들도 뵙게 돼서 고맙고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 박사님들 지혜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평화, 통일, 많은 문제들은 공통이 빠져있기 때문에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다 잘 읽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 다 해버렸습니다. 45분 걸 것도 없을 것처럼 요점을 다 말씀하셨죠. 오래된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 비핵화 정책, 안보 전략, 뭐 그냥 상용 어투처럼 막 썼습니다. 입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거는 거의 고유명사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무비관적으로 맹목적 썼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의식을 다 가졌느냐? 2003년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대선이 있었고 그 전간에 제임스 켈리가 북측 핵 보유 뭐 가졌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당시에 핵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 뭐 핵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과정돼서 결국 북핵 보유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참여정부 초기 2003년 인수위 때부터 통일 외교안보분과는요 인수위만 하나도 안 했습니다. 북핵 대응이 모든 업무였어요. 제가 북핵 문제는 전체 문제의 평화의 한 부분일 텐데 왜 모든 30명이 넘는 이 인원들이 북핵 그러고 있지? 그런데 실제로는 참여정부 내내 사실은 그 북핵 프레임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북측은 우리는 켈리한테 핵 갖고 있다기 안 했다. 우리도 핵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협상장에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핵을 이거는 같이 못 산다.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상사는 지나기 전까지 이후에 핵 프레임을 갖췄죠.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명하게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4.27도 9.19도 있었지만 전 늘 가졌던 문제식. 그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끔씩은 또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6.12 내지는 뭐 2.28 강화까지 비핵화 회담이라고 딱 찍어버려요. 분명히 비핵화 회담이 아닌데 평화 대장정의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축으로서 비핵화 정책을 펼친 건 맞는데 비핵화 회담이라고 딱 낙인 찍어버려요. 이건 무슨 인식이 오류지?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이 논문 사진이 정책 보고서 쓰게 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헌법같이 다들 알다시피 뭐 평화와 통일 눈이 강조하는 얘기죠.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의 목적은 평화이다. 한반도 문제, 전쟁 상태의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 상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분단 극복 통일 실현, 전쟁 극복 평화 실현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다. 그게 좌표이고 목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짜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통일의 노력, 내지는 전쟁 상태를 끝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의 모든 남북미 관계의 프레임을 비핵화 정책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지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었어요.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토론을 하면서 군사 전문가들, 소위 안보 전문가들이죠. 안보가 뭐냐? 그래서 안보와 평화에 관한 국민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근본 조건으로서 평화가 담보돼야 되는데 이 안보라는 개념 가치는 평화를 위한 안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전부터 썼던 이야기가 안보라는 것은 무언가 지켜야 될 상황이 있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다. 평화라는 것이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태이다. 즉 안보는 평화를 위한 수단과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에 전착해서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안보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되더라. 헌법 정신의 분단체제 유지 헌법 정신이 아니고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만들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헌법 가치 정신이라면은 그게 맞는 국가적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안보 전략만 이야기하더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안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 분단 국가로서 안보를 포괄해서 넘어가는 더 큰 평화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봤던 게 문제의식이었죠. 그래서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을 바꿔야 된다. 핵심 정책으로서 비핵화 정책, 이 비핵화 정책의 프레임을 평화 정책의 프레임으로 바꾸자라는 거였습니다. 요약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뭐 읽어보셨으니까 신 내용들만 읽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문제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저는 그것을 평화의 대장정으로 봤었습니다. 2.28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현재까지의 많은 교착 국면의 장기화 속에서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전히 복원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실패했다. 저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핵화 우선론, 비핵화 프레임, 비핵화 정책의 실패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중의적 의미인데요. 비핵화 자체도 실패했지만 비핵화 정책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평화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 문제의식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비핵화 정책을 30년간 추진했는데 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북은 더욱더 핵 문제를 고도화했을까? 근본 위기였죠. 비핵화는 진짜 단순하게 93년 북미 진화협정에서 갔으면 할 수 있었는데 99년 북미 베를린선은 당시 갔으면 할 수 있었는데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포뮤니케가 진짜 아들 부시가 아니고 고우가 왔었으면 개성되었었을 텐데 다 엎어지고 3.1 정부 당시에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틀 만에 미 재무부가 엎어버리는 비리 사건 만들었던 이 과정들 보면서 비핵화라는 게 이게 진짜 비핵화할 생각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비핵화와 평화의 두 가치를 두고, 물론 두 가치는 저는 범주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비핵화를 통한 평화를 이야기했었다고 저는 보죠. 이게 바로 네오콘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현 정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니까 평화가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이 정책 실패가 저는 뼈아픕니다. 비핵화도 하고 평화도 하고 이게 선의 문제가 사실 아닌데 그 비핵화 우선론,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가 라고 주장했던 네오콘들, 존 볼턴, 이런 네오콘들의 전략을 우리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보는 겁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이면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 협상도 하고 종적 평화 협상도 하고 남북 교류 협력도 하고 인적 교류도 하고 진짜 평화의 담론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어떻게 비핵화 프레임 안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도 못했느냐. 저는 그래서 비핵화 프레임이 남북의 합의 약속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실수로 좀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 정책 프레임을 좀 더 포괄적인 평화 정책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할 겁니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 70년 사가 있습니다.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근 70년간 단 한 번도 손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상일까요? 저는 이거 진짜 분노스럽습니다. 막말하면 제정신입니까? 분노가 실립니다, 사실. 어떻게 미일 상호 방위조약보다 미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손을 댄 적이 없어요. 70년의 시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중심으로 주동근 주협정부터 방위백상까지 모든 것이 그것으로 파생됩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가 가져온 건 아닙니다. 시대 변화인데 가장 큰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과 의식 수준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 우리 군사력 이런 거 말고 가장 압도적인 변화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53년간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소위 말하는 이 70년 불평등 한미 관계의 핵심 축에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괜히 그 이야기하면 성역을 건드리는 것 같대요. 이래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래서는 이론적으로 이 국제정치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주의적 패권을 우리가 용인할 것이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늘 우리가 샌드위치 신세처럼 이걸 한탄할 것이냐. 약속의 논리 이 많은 것들조차 사실은 저는 분단체제 프레임에 갇힌 스스로의 인식이 오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가 약소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약소국가인 것은 남북이 상호 적대하고 분단체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약소국가이죠. 이것을 스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패러다임을 거부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그 정도의 인식의 수준과 역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집은 진짜 커졌는데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아리 때 늘 쫓겨보면 장딱이 돼서 쫓기죠. 우리는 엄청난 장딱이 됐는데 여전히 병아리 때적 생각에 갇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미 관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스스로 저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무안스럽죠. 이게 분단 체제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인식이구나. 누군가 이것은 뭐 게스라이팅 돼 있다 그러는데요. 이한간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 약소국의 논리, 분단 체제가 강요했던 인식적으로 규정했던 이것을 넘어서 21세기에 맞는 2021년 현재에 맞는 대한민국 위상과 역할에 맞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 관료들,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의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두 번째 국제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썼습니다. 분단 체제 본질 전쟁 상태 이것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사실은 정계협정 다 보셨을 것이고 우리 이 논쟁의 여지가 없죠. 저는 상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남과 북은 왜 적인가? 이걸 만약에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웬만해서는 답변을 잘 못합니다. 남북은 왜 적이죠? 물으면은 글쎄 말이야. 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잖아. 그게 아니죠. 분단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적 상태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방위적으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 북은 에너미죠. 이것이 상징적으로 남북관계의 비정상성을 내포하는 핵심이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중국에서 밀항에 오는 중국인 조선족들 서해에서 나타나면 바로 쏘지 않습니다. NLL이라든가 휴전선 인근에서 나타나면 쏴버립니다. 최선입니다. 여기서 탈북자가 올라갈 때도 뒤에서 서라 그랬는데 안 서면 쏴버립니다. 당연하죠. 전시니까. 근데 이것을 휴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전시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함이 얼마나 엄청난 비정상성을 예포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의 모든 사고 늘 북은 적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분단 체제 그런 측면 속에서 평화 전략을 계속 구상하다 보니까 그 범주 속에서 분단 체제의 본질적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 전쟁 상태라고 봤습니다.
여하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이 환경을 만들어야만 좀 더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초. 종교만 설명하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제 뭔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출입구에 들어가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분간의 본질을 전쟁 상태로 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상태를 보고 결국 휴전협정을 여하간의 종전평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봤던 거죠. 이 문제의식 속에서 던졌던 것이고요. 세 번째, 북핵 문제 본인 대법 관련해서는 참 많은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북핵 문제 본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오랜 시간 사실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압축해 보면은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점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안보 전략이다, 전쟁 전략이다, 평화 전략이다. 저는 북한의 핵 전략은 총체적 국가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최초의 핵을 가지게 되는 배경, 50년대 북이 핵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 과정은 안보 전략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60,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90년대 되면서는 사실은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은 경제 전략에 가까운 국가 전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엄혹했던 미국과의 전쟁적 상태까지 가정했었던 그 전략은 평화 전략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전략은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 문제를 그냥 제재의 대상으로 딱 엮어가지고 도발로 규정해버리죠. 이것은 우리끼리는 자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북측과의 협상에 참여해봤던 제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끼리 자유일 뿐입니다. 남북이 앉아버리면 북측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남측이 핵 문제를 이야기 꺼내냐고 이런 투죠. 북한 핵 문제 본질을 결국 그래서 북미 적대 관계가 본질이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부분 그렇죠. 최초 핵 문제가 발생되었던 본질 자체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결국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진짜 다른 거 없이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 학술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방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 평화를 보장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 퉁쳐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측에게 말입니다. 평화를 보장할 테니까 핵을 내려놓으라. 내려놓을까요? 굉장히 논쟁적인 점이 있습니다. 왜?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더 평화 전략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 수준에서, 그 레벨에서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북측에는 이게 유언이었으니까. 사실 북측은 전 세계 비핵화와 같이 가죠. 전 세계 비핵화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농담사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북의 핵 비핵화를 바래?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미국이 핵을 포기할까? 포기 안 한다 그래요, 다들. 북도 안 한다. 두 번째, 중국이 핵을 포기할까? 안 하죠. 중국 핵 포기했으니까 안 하죠. 북도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가장 핵심적인 정답이죠. 핵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비핵화 프레임 자체가 분단체 유지력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기제로죠. 사실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의 오랜 과정이 비핵화를 정진할 수 있다고 합의했어요. 저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죠. 진짜 중요한 건 평화죠. 우리가 중국의 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중국 핵 문제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핵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인도, 파키스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북의 핵은 문제가 되죠? 왜냐?
적이기 때문에. 전쟁 상태의 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중 관계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 핵이 뭔데? 왜 만들었는데? 라는 핵 문제의 본질과 넓어지게 본다라면 북미 적대 관계 산물로서 평화가 성립되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제기를 가질 필요도 없는 상황. 그 정도의 조건이 되어야 없애자라고 세계 비핵화 연동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겠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비핵화 논쟁은 말입니다. 비핵화 논의는 유령의 덫이라고 합니다. 분단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유령의 덫. 30년간 한 발짝도 못 나갔고 사실은 엄청 퇴보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제재예요. 이 사안 자체. 비핵화만 이야기하면 분단 체제는 유지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미국의 네오콘적 관점에서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툭툭 한 마디씩 던지면 됩니다. 잊을만 하면 비핵화해라. 그럼 끝. 안 할 거니까. 못 할 거니까. 그럼 분단 체제 유지되죠. 분단 체제가 유지된다. 비핵화만 던지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 발짝 못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비핵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평화 전략으로서 비핵화 정책 30년의 담론 속에서 비핵화는 잊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화 전략의 프레임 속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 본질, 북미 적대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해법,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북핵 문제 해법은 북미 평화협력 수립으로 씁니다. 그런데 실은 이거 요원하죠. 북미 평화협력 수립된다라면은 북핵 문제가 완벽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다. 사실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하기 위해서 북측은 2018년 4월 20일 날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기존에 2013년도에 채택했던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진 전략, 이 병진 전략을 사실상 조금 유보시키는 그런 전원회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가온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하기 위해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노동당 당이 결정했었던 병진 전략을 유보시켰었어요.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가온 종전평화협정이라든가 관계 정상을 받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기 위해서 그들은 긴급하게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5년 전에 국가 전략을 수정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대담한 정책 결정을 바꿔놓고 4.27 판문점 선언까지 나왔고 6.1 싱가포르 합의 가게 됩니다. 국가 전략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9.19 평양선언까지 하노이까지 그 기조가 가죠. 근데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연말까지 기다렸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사실은 북측은 이 부분에서 뼈아픈 정책 실패를 스스로 했던 겁니다.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다시는 그런 헛된 짓 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대담하게 한번 비핵화의 과정에 들어가려고 했었던 결정 자체가 뼈아프게 실패했다라는 사례로 갔기 때문에 향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배경이기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좀 보거든요. 네 번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비핵화적인 실패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비핵화 우선론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정책 프레임의 실패라고 봅니다. 진짜 CVID를 이야기하려면 CVIP를 하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은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우리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평화의 구현 이렇게 추진했는데 비핵화도 평화도 다 실패했죠.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비핵화의 추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전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의 담론을 지금 전면하고 있죠. 이걸 이 정책적 내용의
프레임 전환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비핵화 정책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4.27의 합의였던 남북의 합의였던 저 근본 문제이기도 하고 저 때문에 정산의 상징적인 문제인 종전을 드리는 문제를 다시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던지고 북측이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의 최근의 관심은 설리번도 그렇고 다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추동을 위한 하나의 출입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실현이라는 이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가 사실은 여기돼야 된다라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 비핵화적 실패 4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 OS는 이미 보셨을 때문에 따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반복적으로 지속됐던 그만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비핵화 정책 자체가 속성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아닌가? 그 비핵화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평화 얘기를 촉발하는 반평화적 정책 유행을 작동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평화의 실패가 분단 체제를 오히려 더욱더 심화시켰고 결론적으로는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 더욱더 심화되고 구조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 정책이 분단을 넘어가는 평화 통일 전략 작동되지 않고 분단체의 심화 전략으로 비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미국을 단일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 네오콘들은 형식상 말로는 비핵화를 촉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오히려 북이 핵을 고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 상황들을 만들면서 고도화시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분단체제는 헤어나지 못하는 악순환, 점입 가경의 악순환을 좀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 기조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올 1월 8차 당대회 때도 그래요.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 때도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했던 이야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핵을 갖게 된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성이 있다. 명확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냐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핵 문제, 핵법의 본질은 평화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핵 문제 진전이 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개성공단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경협은 평화의 터전 위에 한 게 아닙니다. 남북경협을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평화경제라는 게 그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경제 그러면은 남북의 평화의 터전 위에 경협을 전면적으로 하자,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 개성공단 사업 초기에 이 남북경협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구조적 신뢰 구축의 장치로서 경제를 했던 겁니다. 개성공단을 함으로써 신뢰가 구축됐던 겁니다. 사실. 그러면 마찬가지죠. 비핵화는 평화의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라는 것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정치적 역학 구도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정책 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통한 평화도 비핵화도 함께 추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5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의 해법, 인식의 대전환과 전략기조 정책 프레임을 바꾸자. 전략기조,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전략은 자체가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전략.
북을 적으로 상정하고 나오는 정책들은 대부분 적대적 분단체제 유지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평화와 통일 문제가 궁극의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과제 목표라면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핵화 프레임을 비핵화 정책의 프레임 모든 대북 정책의 핵심 아젠다인 이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꾸자. 비핵화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 방법일 뿐인데 비핵화가 오히려 목적이 됩니다. 수단과 목적의 정치 속에서 평화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비핵화 정책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넘기게 되면 우리는 비핵화 문제의 중재자에서 평화 문제의 당사자성, 주체성을, 주도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추동해낼 수 있다.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정책 중심 축도 마찬가지로 비핵화라는 것은 한미동맹 제재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근데 평화의 프레임을 넘어오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중국 문제도,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일본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탄력성 있는 탄력적인 정책 중심, 관계 중심 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5번 평화해법 전략기조 정책 프레임 전환의 핵심 내용입니다. 평화전략의 수립은 더 이상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제 큰 틀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를 위한 안보이다. 안보를 위한 평화가 아니다. 안보의 목적 자체가 평화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다. 그러면은 안보를 포괄하는 평화 전략이 맞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이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두고 있습니다. 맞죠? 보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의 포괄 개념을 안보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분단체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진짜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진짜 평화가 전략적 가치라면 국가평화실로 바꿔야 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의 NSC 제가 늘 근무했던 곳입니다. NSC도 국가안보실 다 같이 근무했던 곳이죠. 그것을 국가평화회로 바꾸게 되는 거 아닌가? 현상 유지의 분단체제에 빠지지 말고 분단의 질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진짜 국민응복이 궁극의 가치라면 현재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평화회라든가 국가평화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는 안보 전략만 고민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안보 전략만 고민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잖아요. 뭔 평화? 이게 쉽게 가는 거예요. 안보를 너무 많이 고민하잖아요. 저는 안보실 직원인데요. 안보 정책을 짜요. 안보 전략을 짜요. 안보 대북 적대입니다. 사실은 거의 99%.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70년 전쟁 상태를 넘어서 분단의 질서를 진짜 흡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평화 전략, 평화 기조, 평화 패러다임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6번째 평화 전략 수립 부분에서 썼던 대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를 다 달았습니다. 평화 전략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전략이죠. 평화 통일. 두 번째, 평화 전략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노정, 통일 노정하고도 부합되는 일입니다.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 통일을 나아가는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과 결부되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6.15 공동선언 2항에 있어서 남과 북이 큰 틀에서 통일의 과정, 노정, 절차, 방법에서 큰 틀에서 합의했던 그 노정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이런 부분들 그랬기 때문에 평화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종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을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의 반대급부였습니다. 어떤 반대급부냐? 우리 정부가 가지는 대북 정책의
내지는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핵심 프레임이 있었던 비핵화라는 단어에 종전이라는 단어랑 갖다 나오자. 그 정도로 이 종전의 문제를 전쟁을 끝내는 문제, 전쟁 상태를 끝내는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인 평화의 실천 아닐까?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자체가 평화의 초입에 들어가는 평화의 시작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근데 종전의 담론은 다들 꺼내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종전의 담론을 언제부터 정책 보고서를 써가지고 계속 던졌냐면은 2019년 3월 말입니다. 2019년 하노이 2월 28일 하노이 노딩 됐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이거였구나. 결국 이거였구나. 93, 4년 북미 진흥협정이 그렇게 됐었고 99년 북미 베를린 선언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성명이니까 참여정부 6자 회담이 9.19가 2.13이 파탄났던 것처럼 10수년 만에 다시 이 어려운 노정 속에서 4.27도 6.12도 9.19도 했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하나 깨버립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비핵화에 관심 없고 일부 누군가는 관심이 있겠지만은 진짜 비핵화가 국가 전략이면 평화를 보장하고 있어도 할 텐데 종전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으면서 비핵화만 하라. 이것은 판 자체를 문제 해결형, 한반도 평화 지향형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핵화 정책의 실패로 봤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비핵화 문제에 목숨 걸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존 볼턴의 회고록이라든가 보고 있으면은 참 분통 터지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뒷받침하죠. 그래서 이 유령의 뜻과 같은 분단체제 유지되려고 전락되었던 귀결되었던 비핵화 정책이 아니고 평화의 시작, 평화의 실천인 종전 담론을 전면하면서 종전이 된 이후에 평화의 질서를 더욱더 구축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부가 선택해야 될 실천적 평화 전략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이 마지막 종전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종전의 담론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전은 그 자체가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상태를 못 살아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저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야, 전쟁이 끝났대. 지금 전쟁 끝나 있었잖아. 아니야. 사실은 엄정하게 말한다면 국제법적으로도 전쟁 중이었는데 냉전이었잖아. 근데 그 냉전도 좀 끝나가는 거야. 휴전협정 체제가 바뀌었대. 전쟁이 끝났다고? 그럼 적이 사라진 거야? 남북이 적대관이 끝난 거야? 전쟁이 사라지고 적대관이 끝났다? 북은 더 이상 엄밀하게 군사적으로 적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 상상력의 나래가 우리 환경을 진짜 많이 바꿀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적 행위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측의 자료를 보는 것을 북측의 뭐 출판물, 간행물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국가범법상의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정치 군사적으로 적이 이미 아니에요. 평화협정까지는 안 갔지만 전쟁은 끝났어요. 그걸 쉽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적 행위라는 게 어떻게 개념 규정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전쟁 상태의 종식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평화의 시작에 발언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종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끝내자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실천적 활동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09년 3월 말에 보고서를 써서 PH 계속 던졌습니다. 실패했다. 끝났다. 담론을 바꿔야 된다. 프레임을 바꾸자.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고 종전,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안보리 제재와 무관한 것들은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이다. 약 2년이 지났죠. 거의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종전, 평화의 담론들이 여전히 사실 우리 사회의 주 담론은 아닙니다. 왜? 깊이 있게 이게 인식 공유가 되는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우리가 엄연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그룹, 전문가그룹
여론주도청에서 이 문제를 던지면서 마침 또 대통령께서 정부가 마지막 힘을 종전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담론을 종전평화의 담론으로 안보적 이야기를 평화의 실천 바로 종전이 시작된다 라는 정도로 제 발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